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뱅지 씨 오늘 옷이 네. 예전에 그 언더커버 때 입었던 옷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탐정님. 인턴이 끝나고 탐정으로 돌아온 뱅지입니다. 그리고 그 뱅지 씨 그러면은 네. 이거 빨았나요 옷? 작가님 이거 빠셨어요? 안 빨았을 건데. 아, 이거 지금 한 7개월 됐는데도 안 빨았어요?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카나 씨 지금 앞에 딱 이렇게 계시는 게스트분 누군지 아세요? 여성분.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요. 아, 그러신 거구나. 카노 형 진짜 여러분 정말 실망인데요.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우 김선혜입니다. 와, 이거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박살도다. 네. 아, 그래서 뱅진이 형이 탐정 옷을 입고 왔구나. 어그로 끌려고. 네. 오. 제가 성우 올해로 25년 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코난만 21년째. 야, 코난을 이렇게 맡게 된 일화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전속 끝나고 저희 투니버스에서 이제 코난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속이 풀이 갓 1년 차라 뭐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네. 캐스팅 되는 입장이니까 뭐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담당 PD님이 전화해서 누나 우리 한번 코난 해보자라고 우와. 하셔가지고 저 전속 때 남자 아역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자 아역만 많이 하고 그랬는데 PD님도 되게 큰 모험을 하신 것 같고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었죠. 앞에 너무나 대단하신 선배님이 하던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하는 거라 이게 원래 코난이 이제 KBS에서 하던 거를 네. 투니버스로 넘겨오면서 우리 코난만큼은 투니버스에 있는 성우 누군가를 캐스팅해서 같이 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PD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운 좋게도 제가 코난에 캐스팅이 된 거죠. 오, 네. 그때 아셨을까? 코난이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때 것을. 처음에 캐스팅 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500편 정도는 4,500편 정도는 앞으로 할 거다. 네. 근데 지금 1,000화가 넘었어요. 그렇죠. 천하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4,500편이 아니라 지금 천하가 넘어가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서. 네, 1,000화가 넘어가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한 10년 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20몇 년 할 줄은 몰랐어요. 와, 그리고 20년. 코난이 21살이 넘은 거죠. 훨씬 넘은 거죠. 네. 그 와. 안에서 아직 1년도 안 지났어요. 네.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1년도 안 지났는데 핸드폰이 점점 발전해. 코난을 처음 봤을 때 있잖아요. 초편에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 네, 저는 맞죠. 봤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이 무서웠던 에피소드 중에서 코난의 에피소드 중에서 의외로 딱 내가 이거 더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하더라도 좀 무섭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좀 존재할까요? 그 시즌 1 중에 미술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미술관에 보면 이제 그림이 천벌이라는 그림이 아. 있었는데 악인을 어떤 갑옷 입은 이제 정의로운 기사가 그 악만지 누군가를 이제 죽이는 건데 그 칼로 뭐 목을 관통해서 이렇게 죽이는 건가? 굉장히 잔인한 그림인데 그 미술관에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자가 목에 그 칼이 관통해가지고 이런 벽에 걸려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거 더빙을 하면서도 김선혜 성우님이 코난으로 유명하시지만은 네. 또 우리가 또 공포 라디오잖아요. 네. 공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기억하겠지. 학교 괴담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우리 또 성우님께서 거기 또 녹음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역? 마리아 제가 마리아 역할을 했어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저 진짜 만화 보고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빨간 머리. 아닌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조용하고 첫사랑을 차분하고. 하네. 네, 마리아 나왔던 귀신 중에 기억나는 귀신 있으세요? 간호사 귀신이 있어요. 아. 그 병원에서 거기에 계속 간호사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만 나타나면 꼭 사람이 뭐 죽는 그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간호사를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그 간호사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뭔가 뭐 좋은 얘기를 전하거나 사실은 이게 반전인 거예요. 이 귀신이 무서운 귀신이 아니고 되게 좋은 귀신이었는데 나타날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귀신 자체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여고괴담처럼 착착착착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무서웠었던. 혹시 네. 괜찮으시다면 네네. 같이 요괴를 봉인했던 혜미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진짜
혜미야,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봉인한 귀신들, 봉인한 지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봉인이 풀려가지 않을까? 혜미야, 우리 다시 만나서 귀신들 봉인하는 거 어때? 우리 혜미 보고 싶다. 근데 갑자기 막 코난 부금 나오더니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내 이름은 코난.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살인 사건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직 학생이죠. 이러면서. 좋습니다. 아무튼 그 학교 괴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럼 이거는 저희 시그니처 질문이긴 한데 그럼 실제로 귀신을 믿으세요? 그 제가 사실 귀신이 있는 걸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본 적이 사실 없고 가위 눌린 거 한두 번 살면서 인생 살면서 한 두세 번? 이 정도 말고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아, 네. 근데 어머님이 이제 교회 다니셔서 당연히 귀신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귀신이 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만나 뭐 요런 내용을. 그러니까 세상에는 귀신이 있는데 이제 그걸 기도로서 제가 물리쳐야 된다고 귀여우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위가 몇 번 눌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귀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 가위 눌릴 땐 좀 그렇잖아요. 있죠. 제가 스스로 제가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이는데 그 안에서 약간 우리 그런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검은 구름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저를 이게 되게 웃기는 것 같지만 진짜 그게 보이는 그게 나를 너무 감싸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게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가위가 눌리면 네. 빨리 풀리는 방법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고 아, 막 한대 깨지는 우리 아버지 했는데도 안 깨지는 거고 밖에 분명히 식구가 있는 걸 알아서 내가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나오고 그렇죠. 약간 그럴 때 그럼 귀신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무서웠던 그 경험이 한두 번 있긴 하죠. 김선혜 성우님께서 읽어주실 사연이 제목이 병원이에요. 병원? 네. 혹시 지금 계신 분 중에 병원 다니시는 분 저 다닙니다. 어디요? 그냥 아플 때마다 다니는데 형님. 근데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건 성형외과는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이 아프냐는 뜻이에요. 이게 또 이제 아파서 가는 것보다 좀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링거를 좀 맞으러 다니는 편이에요. 약발로 살고 있구나. 네. 우리 카노 씨는 병원 안 가죠? 최근에 치과 좀 다니다가 병원은 진짜 죽기 직전 아니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저는 병원 꼭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 목소리 관리해야 되니까 감기 기운 좀 있다 싶으면 바로? 무조건 가려고 하고는 있어요. 병원. 저희 이제 이비인후과를 이비인후과. 계속 가려고 하고 있죠. 이비인후과가 귀 아니에요? 귀하고 귀, 코, 기관지. 다 기관지. 있는데 이비인후과니까 그 옛날에 선배님께서 성우들이 아마 마이크 저쪽 뒤쪽을 보면 막 감기약만 이렇게 쌓여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기 되게 달고 민감. 막연히 병원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는가요? 라고 하면은 뭐 아프고 또 아프고 아픔이죠. 그죠, 제일 많이 아프죠. 예. 네. 병원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병원 우리 폐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병원도 네.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건 병원에 귀신이 산다, 뭐 귀신에 대한 괴담이 있다. 굉장히 좀 뭔가 섬뜩하긴 해요. 간호사 귀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간호사 맞아요. 귀신도 되게 무섭고 좋아요. 그럼 병원에 관련된 사연이 어떤 사연일지 우리 그 김선혜 성우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겪은 일을 풀어볼까 합니다. 2020년 10월이었어요. 병원은 저녁 식사가 빨리 나오잖아요. 이른 저녁을 먹고 8시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6인실이었지만 일찍 자는 환자들도 있고 해서 이미 간호사가 불을 끈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람도 없고 할 때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환자복을 새로 받았는데 갈아입기 전에 좀 씻고 싶었거든요. 10월이긴 하지만 낮엔 더워 몸이 끈적거리기도 했고 말이죠. 누가 사용을 했는지 바닥에 물기가 있었지만 샤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자꾸 저 말고 샤워실 안에 누가 있는 기분이고 몰래 쳐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샤워실엔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샤워 부스가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2군데 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지만 첫 번째 부스는 뭔가 꺼림칙해 가장 안쪽에 있던 2번째 부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어요.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르며 끈적함을 앗아갔지만 줄곧 느껴지는 찝찝함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와 몸을 거의 동시에 씻다시피 샤워를 마친 후 밖으로 나왔어요. 샤워실에 들어간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죠. 분명 샤워를 하면 몸이 개운해야 하는데 자꾸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환자들을 깰까봐 까치발로 조심조심 제 침대로 돌아왔어요. 세면 도구를 정리하곤 침대에 앉아 담요를 덮으려는데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제 침대 왼쪽 바닥에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 병실인데 왜 여자가 앉아있지? 그렇습니다. 제가 입원한 곳은 호실마다 남자 병실, 여자 병실이 나뉘는 병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창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 인원을 제한하고 있을 때라 누군가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병실은 깜깜했지만 복도의 밝은 불빛이 문틈을 파고 들어와 여자의 형체를 비추었어요. 곁눈질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문틈으로 보이는 빛 때문에 사람이 아니구나 눈치챘어요. 여자의 몸에선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품어져 나왔거든요. 속으로 어떻게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보인다는 걸 눈치챌까 무서워 곁눈질로 자꾸 경계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 귀신이 순식간에 제 쪽으로 거리를 좁혀왔어요. 병원 침대를 보면 떨어지지 말라고 접고 펼 수 있는 가드가 있잖아요. 여자 귀신이 그 가드에 매달려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이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하려는 듯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저를 관찰했어요. 저는 마치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만 귀신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깨쯤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억울한 듯한 표정,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 귀신이었어요. 억울해. 내 말 좀 들어줘. 뭐라 말하진 않았지만 얼굴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 귀신이 침대 가드를 넘어오려고 했어요. 침대 가드를 마치 울타리 넘듯 말이에요. 딱 봐도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직감한 저는 팔다리를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여자가 저에게 빙의라도 시도하려는 것 같았으니까요. 모두가 잠들었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봤으면 아마 허공에 헛발질과 주먹질하는 미친 남자로 보였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일까요? 어느 순간 여자 귀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잠시 감정을 추스른 전 당직 간호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8층 입원 환자 중 2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왜 물으시죠? 그게 왜 궁금하실까? 비협조적일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신경질을 낼 줄 몰랐기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방금 겪은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설명을 듣던 간호사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말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추궁했지만 간호사는 그런 일 없다며 간호사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 여자. 맞네. 근데 그 여자를 왜? 그러니까요 내 말이. 간호사실 밖으로 간호사들이 웅성웅성 여자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긴 했지만 여자 귀신이 혹시나 또 나타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오전 9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마친 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시간 맞춰 병실을 돌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뜩였습니다. 여기서 일을 오래 한 아주머니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아주머니를 모시고 휴게실로 가 캔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어요. 전날 밤 간호사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반응은 간호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간호사와 똑같이 왜 그런 걸 묻냐, 오히려 제게 되물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모든 손짓 발짓 다 해가며 최대한 디테일하게 어젯밤 있었던 여자 귀신 목격서를 풀었습니다. 제 노력이 통했는지 아주머니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어요. 아주머니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입을 열었습니다. 한 3주 됐나? 총각도 알다시피 여기 젊은 환자가 거의 없잖아. 그래서 기억나네. 그 여자 같은데?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였더니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뒤이어 나온 아주머니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8층이 중환자 병실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의료사고라는 소문도 있고. 정말로 제가 봤던 여자 귀신과 닮은 사람이 이곳 8층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말대로 8층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라 젊은 환자가 드물어 더 기억이 났대요. 아주머니도 병실을 돌며 인사를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머리까지 흰 시트를 덮은 병원용 침대가 그 여자가 머물던 병실에서 나오더래요. 침대에는 그 여자의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8층에서 환자가 죽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라 마치 어제 일인 듯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그 여자를 태운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멈추나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멸하는 숫자를 확인했대요. 엘리베이터가 영안실이 있는 지하 3층에 멈추었다는 기억을 끝으로 아주머니의 회상은 끝났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자가 왜 그렇게 억울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이후로 어디서 소문이 돌았는지 제가 귀신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같은 병실 쓰는 사람들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눈치였습니다. 확실한 건 간호사들이 저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간호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처럼 저를 감시하고 째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같은 병원에 또 입원할 때는 6층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것도 병원에서는 원래 똑같이 8층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던 거를 겨우겨우 사정해 6층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6층에 입원하는 동안은 그 여자 귀신을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죽은 8층을 떠들고 있을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여자 귀신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병원은 왠지 그런 뭔가 생과사가 오가는 곳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죠. 네. 너무 자주 있는 괴담 중에 하나죠. 병원에서 이제 뭔가 봤다는 거는. 맞죠. 병원, 학교, 단골. 근데 내용 보면 또 간호사들도 시시하는 게 좀 많이 수상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뭔가 사연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네네네.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가지고 맞아요. 딱 보니까 아까 제가 그 학교 괴담 말이에 그 네네네. 귀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딱 그 간호사 그 귀신이 생각나는 그런 사연이기도 하네요. 아 그러네. 아까 전에 네네. 얘기하신 거. 네네네. 저는 그 가드 넘어가려고 했을 때 좀 네. 그렇게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나 저 멀리서 억울하다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예, 저 약간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예.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뭔가 전달하려고 그런 건가? 예. 그런 걸 수도 있을 네. 테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챈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나? 그죠, 그죠. 빙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것 같기도 아니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귀신 약간 초보 귀신이라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생각했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초보 귀신의 접근은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보 귀신. 네, 그죠, 그죠. 예. 귀신도 초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고수. 처음 듣는 표현이. 죽은 지 얼마 아니 안 가드 됐을 때. 넘어가서 귀 예. 속에다 대고 내 이름은 귀신. 초보죠. 아니면 귀신이 아니라 간호사가 술 먹고 거기서 잘 나오고 했는데 사람이 있는 거야. 네. 사람 없는 줄 알고 가드 넘어가서 사람이다. 검은 기운은요? 검은 기운? 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을 수 있지. 근데 저는 여기 간호사분들이 한두 번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런 걸 자꾸 수도 쉬쉬하시는 게 아니 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죠. 아 무서워서? 네, 아, 간호사분들도 무서워서? 이제 생가사를 좀 자주 보시잖아요. 귀신 나온다고 좀. 아, 무섭죠. 이 의료 사고면 근데 다 병원에서 다 쉬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네. 그건 있죠. 귀신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사고라고 하기는 너무 뻔한 그런 것 같긴 하고. 사실 그 약간 그 병원과 별개인 사연일 수도 있죠. 보험금에 대한 억울함 뭐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병원에는 귀신이 너무 많으니까.